한국 정부가 7대 비정상 정상화라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마약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 거래, 주가 조작, 악성 체납, 공직 부패,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까지. 겉으로 보면 단순한 범죄 단속 정책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정책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단순한 범죄 대응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국 경제에는 오랫동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규칙을 어기면 돈을 번다. 만약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, 부동산 시장, 기업 환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7대 비정상 정상화 정책이 한국 경제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최근 정부는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구조를 지목했습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약 범죄, 공직 부패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 행위, 고액 악성 체납, 주가 조작, 중대 산업재해. 이 목록만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 7가지를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그 공통점은 바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. 왜 이런 정책이 지금 등장했을까요?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.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논란, 주식시장 주가 조작 사건,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, 중대 산업재해 문제.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. 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것.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된다 고 믿어야 합니다. 하지만 만약 불법 거래가 반복되고 범죄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처벌이 약하다면 시장 신뢰는 점점 약해집니다.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왜 이런 비정상 구조가 계속 반복될까요? 경제 시스템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는 시장 규칙, 두 번째는 불법 이익. 만약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보다 훨씬 크다면 일부 사람들은 계속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수백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적발 확률이 낮거나 처벌이 약하다면 이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경제 질서 회복입니다.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주식시장, 주가 조작 사건이 반복되면 투자자 신뢰가 약해집니다. 이것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, 불법 거래나 투기 조직이 존재하면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역시 시장 신뢰를 약화시킵니다. 기업 환경, 중대 산업재해 대응이 강화되면 기업의 안전투자와 비용 구조도 변할 수 있습니다. 결국 7대 비정상 정상화 정책은 경제질서 전반과 연결된 정책입니다. 사실 이런 경제질서 회복 정책은 한국만의 사례는 아닙니다. 많은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비슷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도드-프랭크 법이 도입되면서 금융기관 규제 강화, 금융감독 확대, 시장 투명성 강화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이 정책의 핵심 목적도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. 한국의 7대 비정상 정상화 정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즉,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 변수는 정책 실행 강도입니다. 단순한 선언에 그친다면 시장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법 집행, 감독 강화, 처벌 수준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변수는 시장 반응입니다.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
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변수는 정치적 지속성입니다. 이런 구조개혁 정책은 보통 장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 정책이 중간에 약화된다면 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정책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력한 질서 회복 정책입니다. 이 경우 주가 조작 단속 강화, 부동산 불법 거래 감소, 범죄 수익 환수 확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한국 경제에서 시장 신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적인 정책 효과입니다. 정책은 추진되지만 실제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일부 분야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전체 경제 구조까지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책 추진 동력 약화입니다. 정치 환경 변화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개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경우 경제 질서 변화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번 7대 비정상 정상화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이 정책의 진짜 의미는 한국 경제의 질서 구조를 다시 정리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. 만약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주식시장 신뢰, 부동산 시장 질서, 기업 환경 같은 영역에서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실행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.